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6장 행동주의를 강의하게 될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25분씩 두 번으로 나누는데요. 행동주의에는 뭐 이렇게 학파가 조금 많아서 이론으로는 좀 하고 2교시 때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함께 해보십시오. 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죠. 그래서 5월에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책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가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격려가 아닐까. 어릴 적 부모님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 어린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뜨린다. 데일 카네기의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중입니다. 저는 항상 책 첫 장에 이렇게 시가 시나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하는 사람들은 조금 예민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몸에 벼룩이 기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인 것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배워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주제는 행동주의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배울 게 행동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역사의 4가지 경향, 주요 개념, 상담 과정과 기법, 상담 사례, 공헌점과 비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길라잡이는 행동주의는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세 번째,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상담자의 역할 및 내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섯 번째,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섯 번째, 상담에 쓰이는 기법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행동주의 상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워볼 게 있죠. 자, 보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원할 때 예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표현을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타인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책에 있는 길라잡이는 책을 다 있으신가요? 보시면 자, 첫 번째, 당신은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 같이 학습된 것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당신은 불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가? 세 번째, 당신은 친구나 가족의 행동 중에서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예로 칭찬하기, 과자 사주기 등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 당신은 자신의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을 그만두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그만둘 수가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해 봐야 되겠죠? 이 책에 보시면 쭉 있는데, 자, PPT 한번 보세요. 당신이 아니라라고 말하기를 원할 때 예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표현을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타인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거절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어떨까요? 상대방한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예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주의는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다양한 기술 사용, 행동주의의 접근의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상담 과정은 학습 원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새로운 행동 학습을 하고 상담의 목적, 문제 행동을 소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고 과학적인 방법, 기술 평가 등을 강조합니다.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은 1950년대에 내담자 문제의 평가와 치료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심리치료의 주요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개별 사례의 실제를 넘어서 안전한 과학적 토대 위에 임상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이상행동을 무의식적 갈증 증상이라고 보는 정신분석 상담과는 달리 외연적 행동의 변화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의 이상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단기 치료의 치료, 체계적인 계획 아래 치료가 진행되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확인을 선호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실험 심리학과 인간과 동물의 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행동주의 이제 배울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행동주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상담실에 어떤 아이가 침을 자꾸 뱉어요. 그럼 이제 부모가 침을 뱉는다고 어떨까요? 왜 자꾸 제가 침을 뱉지? 그게 부정한 행동이라고 본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 체크해 달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환경이 될 때 이 친구가 침을 뱉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빈도수가 있느냐를 일주일 동안 관찰한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거나 지가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침을 뱉는다고 하면 환경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여기 보면 상담 목적도 있죠. 문제 행동을 소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행동주의적 발달 과정인데 스키너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1904년 펜실베니아주 서스퀴하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적절한 행동규칙을 주입하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해밀턴 대학으로 갔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졸업 후 2년 동안 작문을 했고 작가로서의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고 꿈을 포기한 다음에 1928년 심리학 공부를 위해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 그리고 31년도에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36년까지 하버드 대학에 머물러 연구하고,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에서 재직했으며 47년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와서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40년대 유기체의 행동을 중간하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작가로부터 실패한 정체감으로의 중년의 위기 경험, 자기 치료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고 자료를 그냥 읽으시면 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건 또 말씀드릴게요. 네,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행동주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1990년 초기 미국학자 조나스는 행동의 객관적 연구를 위해 기초적인 환경적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행동주의라는 심리학의 커다란 흐름을 낳았으며 20세기 전환에 러시아의 노벨 생리의 수상자인 이반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토대를 확립하며 솔다익과 스키너를 비롯한 많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동물 대상 연구를 통해 환경적 조건에 의해 새로운 행동이 형성되는 학습의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여기 행동치료는 1950년도 심리학자인 스키너에 의해 심리치료의 일관적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스키너는 과학과 인간 행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신력 동적 개념을 비판하고 심리치료적 용어를 이제 공식화하였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울프는 성인 신경증 장애의 학습 원리를 적용하고 절차상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체계적 둔감법을 개발했으며 파블로의 조건 형성을 그리고 실험실 동물의 두려움 감소에 대한 자신의 실험 연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치료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쭉 행동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PPT에서 인간관이 먼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인간관부터 하지 말고 행동주의적 4가지 경향부터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적에선 4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요. 자, 러시아 생리학자의 심리학자인 이반 파블로브는
개의 소화 과정을 연구하던 중 개가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침을 분비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험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기 직전에 종소리를 1, 2초 동안 제시하고 일정 기간 반복하였습니다. 이 두 자극은 연합되어 조건화되었고 개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분비합니다. 학습된 거죠, 개가. 이러한 과정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조건화된 종소리와 빛을 연합시켜 2차 조건 형성 혹은 고차적 조건 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 다양한 행동과 정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자,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스키너인데요. 행동주의적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조건적 조건 형성. 행동주의 상담자들은 행동의 결과가 행동의 학습 또는 반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벌과 같은 강화의 원리에 의해 조성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 유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고, 오늘날 행동치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반인 솔다이크와 스키너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다이크는 새로운 행동에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 통제된 실험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그는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결국 누름판을 누르고 나와 상자 밖에 있는 음식을 먹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양이의 시행착오 횟수는 줄어들고 점점 더 빠른 시간 내에 상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솔다이크는 이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보상이 주어진 행동은 학습이 되고 처벌이 주어진 행동은 회피한다는 효과의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들에서 수많은 행동 원리 유출을 매물로써 동물이 생존하고 잘 기능하기 위한 학습의 적응적 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이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의해 변경된다는 학습 용어로서 스키너에 의해 그 원리가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스키너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한 조각 나오도록 만들어진 실험 상자 안에 배고픈 쥐를 넣고 쥐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쥐가 상자 안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자 먹이 한 조각이 나왔고 이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행동은 그 결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데,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증가하고 처벌이 따르는 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보상이 따른 행동은 증가하고 처벌이 행동에 따르면 감소한다.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입니다.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거는 어때요?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은 어때요? 강아지가 침을 흘릴 때, 먹이를 줄 때도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 게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PPT에 나오는 걸 외우시면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론 누구죠? 그러면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 형성 누구죠? 스키너. 근데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아까 개가 종소리 울린다고 하면 파블로프. 그리고 쥐가 지렛대를 누리는 것은 벌이나 상에 의해 행동 통제 강화된다는 것은 스키너입니다.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 반드라가 주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일어난 학습을 말합니다. 반드라는 사회적 학습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학습이고, 모방학습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인지적 요인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입니다. 흔히 아이들이 어른의 흉내를 낸다든지 난폭한 말을 폭력적 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를 모방하는 것 같은 행동을 다음 용은 대리학습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예상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타적 행동을 한 또래 친구가 교사에게
보고 자신과 같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관찰학습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두었다가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한 행동을 표현합니다. 반두라는 학습 내용을 4단계로 나누고 있고, 즉 관찰 대상인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주의 과정 모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그 관찰 내용을 기억하는 저장 과정,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동기화 과정, 그리고 관찰한 행동을 재생하는 운동재생 과정이 있습니다. 범죄 영화 주인의 행동을 관찰해 주었다가 유사한 방법으로 모방범죄를 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두라는 이러한 사회학습이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두라,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반두라는 학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켄바움의 인지적 행동 수정, 인지적 경향입니다. 책에서는 162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동주의의 경향은 인지적 경향입니다. 고정적 조건 형성과 조작권 조건 형성에서는 학습을 자극 간의 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학습을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연합에 의해서, 그리고 조작적 조건 행동에서는 행동과 그 행동 간의 연합에 의해서 학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연합적 설명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적 설명이 인간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인지적 관점은 학습에서 인지적 요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습을 외면적 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이라는, 오히려 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연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학습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습은 일어났으나 단지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습과 수행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행동주의 사회에서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는 행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인지적 요소를 중심 역할로 선정하고 외적 사건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대개 인지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 인지 과정 또한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환경의 결과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지시적 행동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4가지 보시면 죄송해요. 우리가 4가지 행동주의 발달의 방향성입니다. 4가지가. 4가지 경향.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가 만약 낸다면 행동주의적 역사의 4가지 경향이 아닌 것은, 그러면 곡상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아니면 강아지가 아까 종소리와 함께 냈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것은 어느 이론에서 나오는 대상입니까?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에 거기 나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반두라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인간관계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간관은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보고 자연환경처럼 일정한 법칙성을 지니고 가정합니다. 즉, 환경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수동적인 중립적 존재로서 기계론적으로 설명되며 인간의 주체성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행동주의들 사이에서는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3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첫째, 적응, 부적응 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적응이든 부적응이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둘째,
학습은 부적응 행동의 변화나 새로운 행동의 습득에 효과적이다. 셋째, 인간의 성격이 특정 혹은 특질로 구성되는 것을 거부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행동치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근거한다. 먼저 개인의 특성은 관찰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분석되어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은 내면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독특한 행동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적응 문제도 관찰 가능한 문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나타내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라는 것으로 부적응 행동 역시 잘못된 학습에 의해 습득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상담의 주된 목표는 부적응 문제 행동을 제거하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리에 의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상담 기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행동주의에는 이제 4가지 경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은 책에 뒤에 내용에 160페이지에 있거든요. 마스는 꼬마 알버트 실험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인간 적용, 쇠막대기와 흰색 연합, 공포 형성을 했고, 존스는 역조건 형성, 3세 피터의 불안 반응 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책에 있는 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꼬마 알버트 실험은 KBS 스페셜에 나왔는 마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주의에 대해서 4가지 경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까지는 이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페이지 164페이지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론으로만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담 심리학 이론과 실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이렇게 토론할 것도 많은데 지금 원격으로만 하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서 너무 조금 안타깝고요. 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약을 먹고 그래서 뒤숭숭해서 정리가 조금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과제를 내지 않을 거고 5월달에 만약에 맨데모를 본다면 얼굴 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다른 반은 과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도 어떻게 될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여러분들도 간호학과 2학년이면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실습도 있고 이론도 있고. 근데 제 이 상담 수업 시간에는 막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저는 그렇게 어렵게 내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새 교수님하고 뭐 의논해서 긴 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번 주에는 정신분석이고 이번에는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2교시 때는 이렇게 이론 좀 얘기한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인간 중심은 뭐 7장이니까 7주차까지 하면 우리가 5월 달에는 대면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